눈물의 여왕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13회 시청률은 22.6%로 예상된다. 이것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합니까? 자선 장면은 길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우가 원래 살던 사무실 공간에 몇 가지 필수품만 가지고 이주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선공개 영상을 보고 자세한 내용을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즉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혜인과 현우는 모두 같은 출입구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현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를 만나 자신이 11층의 싱글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혜인은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자신이 신혼임을 즉각 인정했다. 또한 이모는 방금 약혼했느냐고 놀라서 대답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면서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현우의 방에 도착해 그가 들고 있는 짐의 양을 살펴보니 이곳 사무실에서 첫 결혼을 즐기려는 듯 보인다. 실제로 13회 예고편에는 이런 문구가 포함됐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언급된 영상만 봐도 현우가 한 손에 3개의 짐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직도 꽤 활동적이에요. 결국 혜인은 자신이 신혼임을 알게 된다. 백현우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후문이며 자신의 얼굴에 꿀을 뱉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홍혜인의 손가락에 이혼 반지가 끼워져 있고 자신의 손가락에도 봉선화로 장식된 모습이 담겨 있다. 정식으로 신혼부부가 되어 웨딩밴드를 착용하는 장면을 보면 현우가 고백식에서 이혼을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당초 거절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높아졌다. 이해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발삼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선화수에 대해서는 13회 예고편에서도 시연을 했는데요. 시간순으로 보면 13회 예고편에서 손톱에 봉숭아 물이 묻어 있었는데 선공개 영상은 이 장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 이후의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나요? 흔히 이해되는 속담, 발삼 오일을 손끝에 묻혀 그대로 두면 첫눈이 와도 살아남을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명한 전설은 발삼철이 6월에 발생하며 발삼철에 물이 겨울을 지나도 계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게다가 혜인의 강설 기간은 약 3개월로 애초에 첫눈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부디 행복한 결말의 전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MP3나 버스맨 에필로그처럼 두 사람도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물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겨울철까지 혜인의 치료 경과와 봉선화수의 안정성, 두 사람의 로맨틱한 애착이 완성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이야기,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선공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뛰어넘는 달콤함을 지닌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가장 최근에는 신혼부부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맙소사. 와, 김수현의 말은 그래서 어떻게 세 글자만 말하면서도 설렘을 자극한다. 세 단어만 말하면 신혼여행자가 될 수 있나요? 반전하셨나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이 다시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별거했다는 정당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이제 13회 예고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부터 시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치 혜인이가 깃펜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고마워요 혜인님이라는 회장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고마워요 혜인님. 또 한 번 킨스타운을 여행한 혜인은 지난번 홍만대 여행에서 버린 펜을 마주하고 소음이 들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술이 펜을 처음 발견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량입니다. 임무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진행하겠습니다. 다혜는 이제 습관적으로 용의 머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만 나타샤는 이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우의 얘기인데 사실 현우가 아직 말하지 않은 말이 10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우선 중요한 내용을 따져보면 103일 동안 지속된 서사다. 지난 회에서는 이혼 분쟁이 가장 극심했을 때 혜인이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영구히 사용될 거라고 예상했다. 현우 언니의 문자를 삭제해주세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무실 휴대폰 장면에서 현우의 비밀번호는 103일인 것으로 밝혀졌고 혜인은 비밀번호를 알아본 뒤 찡그린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시점에서 실제로 내러티브는 적어도 한 번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우는 혜인이 유산 후에도 여전히 아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휴대폰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현우의 지식을 혜인에게 전하는 단순한 케이크라고 믿습니다. 사실 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나에게서 지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에게서 떼어내는 것과 같다. 저는 현우 씨의 이혼 철회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제가 더 큰 고통을 당할 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산 후 아이방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등 두 이야기 모두 존재를 완전히 없애는 혜인 특유의 정리 방식을 보여줬다. 물론 그녀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103일이나 그녀의 아이와 관련이 있다면 왜 즉시 방을 청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현우의 말이 홍피아 혜인에게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혜인이 물었지만 현우는 이미 이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현우는 이 내용을 비공개로 해 시청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윤은성이 주먹을 맞는 장면이 나왔다. 당시 혜인이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혜인이에게 말하지 못한 말이 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넷째,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부록에 있다. 어렸을 때 해병대 캠프에서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혜인을 구한 이야기나 소녀를 처음 만난 순간까지 mp3에 담아서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안 알려준 게 있다는 현우의 말을 보면 혜인도 뭔가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회 예고편의 장면을 분석해보자. 이를 살펴보면 현우의 차량은 13화의 봉선화 차량과 동일하며 혜인의 복장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인이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며 버스맨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혜인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사용했던 거친 말들과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은 나의 희망이다. 히로. 혜인은 예고편에서 이를 언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질병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인의 치료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모두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현우는 이 휴양지를 혼자 꾸준히 돌아다니고 지금은 나란히 걷고 있으니 두 사람의 활짝 웃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다음 구절을 토론해보자. 나는 잡혔다. 계속해서 윤은성 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우는 자신이 붙잡혔다고 인정하면서 윤은성에게 긴장되니까 계속해서 정보를 퍼뜨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현장을 살펴보면 혜인보다 앞선 인물이 백현우의 화학적 조성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사람은 원래 윤은성을 로맨틱하게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백현우에게 반할 것 같나요? 아니면 그레이스처럼 두 사람을 자주 만날 것 같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에필로그에는 현우가 혜인을 돕는 모습이 기록됐다. 그런데 이 부분의 장면을 살펴보면 윤은성의 남동생과 꼭 닮은 동행자가 눈에 띈다.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최근 윤은성과 홍혜인의 대화에서 윤은성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현장의 모술과 윤은성이 모두 함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홍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운 사람이 윤은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모술은 또한 윤성의 길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인정했다. 이를 고려하면 혜인의 죽음과 형의 사고로 인한 죽음은 아마도 윤은성과 모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으로 현우가 그들을 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홍혜인은 알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공개된 김수현 역의 윤은성의 비하인드 컷이 담긴 영상을 봤다. 혜인은 현우의 팔을 붙잡으려고 한다. 둘 다 목적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만대 회장의 사망으로 모슬은 가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가 소멸되어 퀸즈 스트리트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이 잘못되어 용두리에서 손상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용두리에서 더 오랜 시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퀸즈인지 용두리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했다고 믿습니다. 정품 플로어를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사실 신혼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퀸즈는 친밀하지 않은 친구이자 전 배우자인 사위 예두리 대신 제가 아끼는 현우, 혜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추구했다고 믿습니다. 상식대로 그냥 함께 있었다면 잘 살았을 거라 믿는다. 퀸즈라는 독특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됐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헌신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계의 초기 단계에 존재합니다. 내 거야. 내 남자야. 그 사람 매력적이야. 맞지?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까? 하지만 혜인이 저 여자는 자기 얼굴도 모르냐라고 물어서 다소 충격을 받았다. 최근 그녀는 윤은송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인기를 잃었다.
이런 노력의 이면에는 퀸즈가 다소 삼성 수준과 비슷하지만 이는 온 나라가 이재용이나 이부진의 얼굴을 모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확률은 아직 낮습니다. 게다가 혜인이 매력적이면 온 나라가 다 알게 됐을 텐데. 그녀는 온 나라가 그녀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서 그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클러스터나 음모, 코미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멜로드라마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영화는 비극에서 로맨스로 바뀌었다. 어떻게? 하지만 김수현 역시 기분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혜인 역시 감탄하며 체험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수빈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지? 그건 단순한 서비스 감소가 아니라 반찬이다. 1화에서 말했던 하얀색과 빨간색의 수빈이 그런가요? 이 조합이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피가 묻은 게이 전설. 3년차 커플의 놀라운 사랑. 저는 기적이라는 한 단어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태초부터 기적은 곧 죽을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만 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클라우드가 선샤인이 되어 이와 비슷해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작가님, 제 글의 확률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